아니 만화를 가루가 아닌 세로로 보다니 정말 혁명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웹툰이라는 용어는 뭐 만화 평론가나 아니면 만화 교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만화 작가님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플랫폼이라는 웨이브가 만든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다음에는 우리가 웹툰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웹툰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웹툰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이제 지금 웹툰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2003년도에 미디어다움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디어다움은 웹툰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지 않았고요. 만화 속 세상이라고 해서 여전히 만화라는 개념을 그대로 쓰게 되었는데요. 이때 나왔던 작품이 바로 강풀 작가의 순정만화라는 작품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웹툰의 역사에서 이 작품을 왜 최초의 웹툰 작품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웹툰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툰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죠? 글과 그림을 구성된 이야기를 가진 세로 스크롤의 인터넷 만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글과 그림은 이미 다른 만화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세로 스크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출판 만화는 이제 여러분 책 편집처럼 이제 가로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고 있는 PC로 보던 대부분 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보실 건데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웹툰들은 다 세로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연출을 처음 한 게 바로 이제 강풀이라는 작가였던 거죠. 특히 강풀의 순정 만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과는 좀 투박하고 지금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출판 만화의 칸의 구성이 여전히 있지만 아니 만화를 가루가 아닌 세로로 보다니 정말 혁명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웹툰의 탄생의 창조자로 우리는 강풀을 꼽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영순이라는 작가인데요. 이제 파라미디어 연재가 된 천일여화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세로 스크롤의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로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풍경화라든지 이제 이런 평면적인 부분들에 대한 작품의 연출하는 데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길게 늘어뜨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처음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바로 이 양영순이죠. 지금은 이제 웹툰을 보면 이 세로 스크롤 방식 연출이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만화가들이 대부분 다 가로의 추판 만화 방식으로 만화를 그렸고 연출을 했기 때문에 당시로 혁명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웹툰의 시작은 이제 강풀 작가와 양영순 작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석이라는 작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고 웹툰이라는 용어가 처음 시작된 게 바로 2004년 네이버 웹툰에서 시작이 되었죠.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웹툰이라는 용어는 뭐 만화 평론가나 아니면 만화 교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만화 작가님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플랫폼이라는 웨이브가 만든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웹 기반의 카툰이라고 해서 웹툰이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출판 만화 형식의 뭐 서울문화사, 대원 이런 출판사 개념이 아니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지금까지도 창작과 유통과 서비스와 모든 부분들을 다 관할하고 있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플랫폼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네이버, 레진, 버퍼툰,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 리디북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쿠팡이 있는 물건을 만약에 티몬에서 5% 싸게 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시죠? 티몬에 가시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고 있는 재운항우를 카카오 웹툰에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네이버 웹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커머스 플랫폼이 아니고 독점과 비독점을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연재하는 미디어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웹툰 플랫폼은 유일무이하게 플랫폼마다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기반으로 유무료가 되어 있고 대부분 다 모든 불특정 다수들이 좋아하는 성향의 컨텐츠들이 실리게 되죠.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이지만 20대 이상의
청년층들이 좋아하게 돼 있고요. 레진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본다 그러면 웹툰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과 달리 타겟이 다르고요. 그리고 타겟의 연령대, 타겟의 성별,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선호하는 컨텐츠의 장르, 그리고 선호하는 컨텐츠의 성향들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미디어 플랫폼은 어떤 컨텐츠에 따라 누구한테 팔 거냐에 따라서 구성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웹툰의 장르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장르의 개념은 문학이나 만화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영화에서 먼저 나왔는데 영화 쪽은 대부분 내러티브, 즉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장르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추리라든지 미스터리라든지 뭐 다큐라든지 SF라든지. 근데 웹툰은 좀 특이한 게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타겟에 따라서 장르 구분이 달라집니다.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고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이 천차만별하게 많이 나눠지다 보니 장르도 거기에 따라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비위에 다룬다든지 환생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지엘이라든지 요괴물이라든지 아니면 병맛이라든지 아니면 SF라든지 이처럼 어떻게 보면 장르가 훨씬 더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훨씬 세분화되어 있죠. 다음 이야기는 요즘 최근 들어서 OTT 쪽에서 웹툰을 다룬 소재들이 많은데요. 왜 OTT는 웹툰을 좋아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화사 팩스에 보면 거의 78%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90%가 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웹툰을 본 유저들이 OTT로 드라마화가 되면 영화가 되면 또 본다는 겁니다. 절단신공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끊을지 영상화를 위해서 할 때도 많은 부분들에서 끊어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